30대 중반 결혼 9년차 맞벌이 부부예요.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조정 기일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불륜 증거는 못 잡았고 정황 증거는 있는 상태에서 5살 남자아이 데리고 이혼합니다. 아이는 월요일, 화요일 전 남편, 수목금 토일 제가 돌보기로 했고 양육비는 제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도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혼하기로 협의가 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최대한 믿어보려고 하고 정리하라고 했어요. 남편 회사의 10살 어린 직원이죠. 해고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여직원의 형편 운운해가며 조손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고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가족들과 친구들 반응이 반반으로 나뉘네요. 한쪽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네가 애 데리고 물러나면 그 연놈들은 둘이 100% 깨볶으면서 살 텐데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쓰고 절대 이혼해주지 말고 버텨라. 또 한쪽은 불륜은 이미 너의 영혼에 상처를 남겨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너와 아이의 행복만 생각하고 이혼하라. 이거였어요. 결국은 제 선택이었지만 저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그 어린 여자와 깨를 볶아도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매일 같은 공간에서 남편과 숨쉬고 살 자신이 없어서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꼬리는 안 밟혔지만 여직원과 남편, 3자 대면했을 때 서로 애틋해하는 게 너무 보였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려고 말 맞추고 거짓말 해대는 게 뻔히 보였죠. 여직원이 형편이 안 좋아서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잘 쓰니 나이 많은 것도 유부남인 것도 크게 상관없는 듯 보였어요. 한 번은 바람피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는 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한테 밀려서 서럽지 않냐는 식으로 위로인 듯 아닌 듯 하는 말들을 하는데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 무슨 저 커플이 불행하기를 바라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끝맺음을 맺을지는 의문이네요. 어차피 결혼 9년차 저라고 남편이 뭐 아깝겠어요? 데리고 살아보면 알아요. 남자들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아이 생기면 아이가 이쁘지 남편은 진짜 의무로 살게 되더라고요. 뭘 어지르면 치우기를 하나 약 하나를 뜯어 먹어도 쓰레기통이 바로 코앞인데도 치우는 꼴을 봤나. 맞벌이인데 가사일을 돕기는 하나, 육아를 하길 하나, 매일 쉬는 날 소파에 누워서 폰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는 그런 인간. 그렇다고 몸 관리를 하나, 지방간에 술 먹어서 술 빼 나오고, 아우 진짜 하나도 안 아깝네요 저는. 살고 싶어서 알콩달콩 사는 부부들도 물론 많겠지만 저희는 뭐 몇 년 전부터 각방 썼고 애정도 없고 별거 2달째 접어드는데 매일이 아주 편안하네요. 아이는 원래도 아빠한테 애정이 없어서 엄마랑만 있고 권위적이고 야단치는 아빠 없으니 더 잘 크는 것 같고요. 제가 어린애한테 밀려서 이혼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 연민, 동정 엄청 해주시는데 저 진짜 괜찮은데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하는데 그렇다고 일일이 해명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글 써봅니다. 응원해주세요. 그럼 저는 기분 좋게 오늘도 퇴근해 보겠습니다.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남편 집에 있는 날이라 일부러 조금 일찍 출근해서 온라인 열어봤네요. 댓글은 어젯밤에 폰으로 다 읽어봤고요. 대댓글까지는 아직 다 못 봤지만 차차 다 읽어보려고요. 제가 소송 이혼을 진행한 이유는 변호사 상담 후에 내린 결정이에요. 협의 이혼은 재산 분할에 대한 세세한 명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재산 분할은 다 협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조정 절차를 밟는데 여기서 쌍방간 협의가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양육비는 매달 어떻게 줄 것인지 면접 교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이를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올 것인지 명확하게 정할 수 있고 바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밟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의 이혼은 전 남편과 무려 3번이나 얼굴을 보고 부부 상담도 간단히 같이 받아야 하고 자녀가 있으면 동영상으로 교육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고 3번이나 서로 얼굴 보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소송 이혼을 선택했어요. 조정 기일 잡혔을 때 서로 미리 협의한 대로 마무리하기로. 얘기는 잘 끝냈는데 3달이면 돈 욕심에 마음이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죠. 집 명의는 공동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을 완료했지만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아직 이혼이 완료된 게 아니라 제 거라는 보장이 없어서 조정을 맞춰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 마지막까지 신경 바짝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해야 하고 소문이 잘못 나면 타격이 큰 업종의 사무실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수익도 일정하기 때문에 양육비는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전에 남편하고 같은 직종에서 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 사무실에 출근하라 해서 그때부터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일도 만족스럽고 동료들도 다 좋아서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양육비 받아가며 살면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을 쫓아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여직원을 해고하고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지가 나간 거예요. 남편이 1월, 5월, 7월에 야근이 잦은 업종이라 사무실 2층에 간이 숙소가 있는데 거기로 가서 살고 있고요.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시가에서는 제가 매일 남편을 소박 맞췄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흔들린 거고 집 나간 거라고 저를 비난하길래 꼼꼼히 저도 제 지난날을 되돌아봤는데요. 저도 남편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얼마나 홀대하고 외롭게 했는지 또 증오했는지 알게 돼서 반성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시어머니, 신우들의 행태를 막아주지 못한 그 부분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랑 없는 결혼. 남편이 어리고 예쁜 여자랑 마음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붙잡고 있을 만큼 미련하지 않습니다. 남편 얼굴은 못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서 살이 많이 쪘어요. 아무래도 업무상 거래처랑 술 마실 일도 많고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지 커리어와 어린 여자한테 피해갈까봐 제가 지 폰 몰래 본 것도 고소하면 처벌받는다고 떵떵거리면서 그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고성을 지르며 변호하던 그런 놈이죠. 증거를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되는 일이고 흥신소 같은 데서 수집한 증거는 오히려 저에게 불리할 수 있어서 그냥 다 내려놨어요. 어차피 집만 받으면 저도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에서요.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찾아가서 그 어린애랑 남편 쌍으로 같이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그래봐야 제 속이 시원할까요? 양육비 받으려면 남편 사업 잘 돼야 하니까요.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 내내 그냥 남편하고 공동 육아하면서 아이의 부모로만 이어져 있고 따로 편히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조정이 다 끝나고 그때까지 남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겠죠.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여자 지금이야 외식하고 돈 잘 쓰고 선물 잘 사주고 저한테 연애할 때 했던 대로 해준다면 아마 늙스구레한 아저씨라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길기도 말고 딱 1년만 살아보면 아마 생각이 바뀔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아주 불행한 결혼을 해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 저는 매일매일 느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서 정말 행복하다. 이 순간 아이랑만 이 공간에 있다는 게 정말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앞으로도 아이랑 행복하겠습니다. 댓글 쓰신 분들도 각자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또한 오피스 와이프와 불륜했던 사연인데 함께 들어보세요. 이 글을 적는 동기는 복수심이 맞겠죠. 복수심입니다. 처절한 비참함과 복수심. 용건을 간단히 적자면 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상간녀였습니다. 그것도 2년에 걸쳐 관계를 지속한. 저를 만나기 전부터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그 관계를 지속하며 저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 본인을 만나려면 결혼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고 본인은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여서 알았다 하고 대답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불륜남과의 관계는 같은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입니다. 상간녀가 이직하자 불륜남은 그 회사를 따라왔고요. 불륜남은 40대 초반, 상간녀는 20대 중후반. 처음 알게 되고 회사를 이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넘어가자.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믿고 지우겠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주 뒤부터 기념일, 3주 뒤 상간녀의 생일이었습니다. 기념일과 생일 선물을 생일은 당일이 월요일이어서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가족과 생일 파티하라고 직접 주문한 수제 케이크를 들려서 저녁 시간 전에 헤어졌습니다. 모두 받고 다음날 생일 당일인 월요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지웠다 말하고 기념일과 생일 선물까지 받은 후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처음 알고 나서 한 달 뒤 상간남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게임을 하면서 상간녀와 불륜남, 그 사이에서 저 변변한 사과조차도 없더라고요. 넘어가려 급급해할 뿐. 불륜남의 와이프분을 만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와이프분께서 이미 상간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작년 자신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훨씬 어른이고 자식도 둘이나 있으니 남편만 잡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상간녀에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치매에 걸리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분이 이 글을 확인하신다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제 연락처 가지고 계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도 믿으려 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렇네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는 당신을 두고 밖에서는 오피스 와이프를 두는 게 당신의 남편입니다. 연초에 걸렸음에도 그 다음 해 중순까지 되도록 그 관계를 2년간 유지하던 게 당신의 남편입니다. 주제 넘을지 몰라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일까요? 그리고 제가 곧 모든 신상을 밝히고 그들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직장, 폰 번호, 출신 학교까지 모두 밝힐 생각입니다. 요즘 인터넷의 전파력이 엄청나죠. 용서해 주신다 해서 주변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이 없어지지는 않겠죠. 연락 주세요. 증거 넘겨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걸 받으셨으면 합니다. 큰 피해자시니까요. 간통죄도 없어진 요즘 많은 불륜이나 바람에 의한 피해자들이 SNS 등의 인터넷을 통해 폭로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수순을 밟고 있네요. 신상 정보 또한 다 밝히고 싶습니다. 아니요, 다 밝힐 겁니다. 이 글을 먼저 올린 건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상간녀 집에 마지막 예의로 이 글을 먼저 보내고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 그 후에 모든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모두 지워서 절망적이었는데 알아보니 복구 업체가 있더라고요. 일단 신상을 가린 증거자료부터 뿌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저와 같은 이런 경험 겪지 않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